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피플앤스토리 사회를 맡은 기업문화혁신팀 이혜정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행복한 금요일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 외에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다양한 사업장의 직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의견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플앤스토리가 벌써 3회차를 맞이한 만큼 우리 행사가 조금 익숙하신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플앤스토리는 우리에게 듣는 진짜 우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구성원 분들께서 직접 본인의 업무 이야기, 도전 이야기, 성장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피플의 스토리를 준비할 때면 연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알찬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안전개발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빌리티지만 우리의 기본이 안전과 품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올해는 무려 10개의 차종이 미국 IIHS 평가에서 탑 세이프티 픽과 플러스에 선정되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진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전성능시험 2팀 김홍중 책임연구원님, 안전성능시험 1팀 신동민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성능시험 2팀 김홍중 책임입니다. 저는 실차 충돌 업무, 슬레드 충돌 업무를 담당하고 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차종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성능시험 1팀 신동민 연구원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슬레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다가 현재는 실차 충돌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신흥시장 위주의 차량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네, 영상을 다 보셨는데요. 이제 충돌 시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영상인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 차량들이 보시다시피 IIHS, KNCAP, 유로NCAP, 그리고 글로벌 NCAP 등과 같은 이제 안전 등급 평가 기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어서 사내 외에서도 사내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동의합니다. 사실 안전은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인 동시에 고객이 평소 체감하기는 어렵고 또 체감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긴 어렵지만 우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충돌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차량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차량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량 선행 단계부터 프로토 그리고 P1, P2 등 각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차종 개발 전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에 맞는 하위 항목들, 하위 충돌 항목들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평가를 시험을 하고 시험 결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개선 평가, 시험을 먼저 분석을 하고 개선을 도출하고 개선 평가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검증까지 하는 걸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의 모든 안전 부품들이 차량 충돌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 정말 많은 부문들과 이제 회사에서도 강조를 하는 소통과 협력
하고 있고요. 이 소통과 협력 없이는 저희 충돌 성능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는 저희가 조금 징글징글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보통 그 자동차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보강해서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어떤 것을 추가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무게도 증가하는, 즉 설계자분들과 PM분들이 보통 싫어하는 개선안을 저희가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저희의 요청을 받아주시는 설계자 PM분들의 고충 역시도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개선안을 좀 요청드리고 싶지는 않죠. 네. 네, 그래도 점점 최근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타이거 우즈 사건이 기점으로 이제 그 이후로 안전성이 계속 리마인드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21년에 타이거 우즈가 저희 회사 차량인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타다가 이제 전복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이제 차량의 많은 부분, 앞 전면부부터 해서 측면부까지 많은 부분들이 파손이 있었지만은 차량 내부 공간, 즉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은 파손이 조금 적어서 이제 운전자가 하지 쪽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저희 현대차가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저희 안전 품질이 정말 큰 역할을 해냈구나 하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내외 메시징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같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해당 시점에 정말 뿌듯함을 느꼈는데, 옆에 계신 책임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차종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GV80은 아니지만 GV70, GV80 등 제네시스 차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했을 때는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네, 생각을 했었고, 그간에 저희가 개발했던 것들이 이렇게 실제 사고에서도 드디어 빛을 발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차종의 경우에는 충돌 법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등급 평가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개발이 정말 어려운데요. 특히나 GV80 필드 사고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IIHS 평가 항목인 스몰 오버랩 성능을 개발하는데 크게 공을 들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IIHS에서 평가하는 항목인 스몰 오버랩 평가이고, 제가 개발한 G80 개발 평가입니다. 스몰 오버랩 평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전반부의 25%를 오버랩 시켜서 변형이 안 가는 배리어에 저렇게 충돌하게 되어서 차체의 성능이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승객이 충분히 안전하게 지켜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네, 영상 넘겨주시고요. G80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L형 서브프레임이냐 아니면 역 L형 서브프레임이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스몰 오버랩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배리어에서 충돌한 후 그 타이어가 차량 내측으로 파고드느냐 아니면 차량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냐가 굉장히 성능을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역L형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어가 내측으로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라서 이거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오버랩을 위해서 저희는 L형 구조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구조 빼고 저희 성능 빼고는 역L형 구조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역L형 구조가 선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희는 좀 스몰 오버랩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중에 차체 보강도 많이 하고 여러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을까 다양한 부분과 협의를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개발 과정이었지만 전체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성능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성능 하나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신흥 시장에서도 또 다른 결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저를 앞서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 위주의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인도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사례로는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인도에서의 저희 경쟁차가 홍보를 할 때 사용한 사진입니다. 이 사실 차량의 홍보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홍보를 하는 뭐 실질적인 그런 문구 없이 이제 안전, 성능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를 했고 이를 표면에 앞세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5스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저게 GNCAP 글로벌 엔캡에서 이제 평가를 한 후에 받은 등급인 5스타를 표시를 했고요. 사실 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지만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 밑에 문구가 저에게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도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했고 저 문구를 저렇게 당당하게 사용했다는 게 저로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저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의 차량을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요소가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우선 사항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엔캡 같은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에서 경쟁차가 이렇게 안전을 표면에 앞세워서 이제 홍보를 했고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므로써 시장 내에서 이제 안전이 기본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차별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직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고 더 안전한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회사 내부의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정말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이제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최소한의 목표를 대응하던 옛날과 다르게 이제 정말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를 넘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체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 장비,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각 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말 높은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될 때도 이전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이제 튼튼한 차량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충돌만을 담당하는 저에게 까지도 이렇게 분위기가 체감되는 걸 보면은 정말 저희 회사 차량이 정말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금도 연구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충돌 시험을 통해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들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G80 EV의 측면 폴 시험이라는 항목입니다. 측면 폴 시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배리어가 전봇대를 그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강체의 측면 도어즉, 그러니까 운전자가 타고 있는 도어를 이렇게 측면 충돌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 G80 EV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 전기차라서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면 폴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부위로 깊은 충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터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험입니다. 사실 법규에서는 측면 폴 시험 후에 직접적인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전해액이 새거나 아니면 정기적 결함이 생기지 않으면 합격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 자체가 아예 강건하게 아무런 변형이 없이 보존되는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혹한 기준을 잡은 건 저희가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하는 이 시험 모드보다 더 가혹한 모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승객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저희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초기 개발 당시에는 해당 충격에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이드실 차량 하부 구조를 개발했고 선행 평가에서도 평가 결과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웬걸? 네, 해당 설계가 테슬라의 특허를 침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특허를 피해서 구조를 좀 재설계해서 평가를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담당자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상당히 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연구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실 바뀐 구조도 법규는 만족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뭐 좀 눈 감고 외면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하지만 저희는 선행 단계에서부터 세웠던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규 기준과 무방하게 배터리 팩이 변형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가적인 내부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체 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희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화 구조를 개발하고 또 시험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배터리 손상이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찾아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사실 법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한다는 게 이제 담당자로서는 정말 어렵고 부담감도 상당히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 시험보다 더 가혹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안전한 차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리고 안전 성능에서 적당이란 말은 없으니까요. 사실 좀 앞으로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결국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돌 에너지 흡수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대중화될수록 소비자는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배터리는 점점 커지고, 배터리가 점점 커진다고 해서 차량도 같이 점점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은 좀 더 늘어나고 테스트들은 점점 또 어려워지고 진화하고, 이 첩첩산중의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모두 좀 더 노력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동민연구원님도 개발 중에 겪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당 영상은 측면 충돌 시험인데요. 물론 측면 충돌 시험에 있어서도 이제 시험 모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이제 측면 MDB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MDB라 함은 이제 차량을 모방한 이제 대차라고 보시면 되고, 저 MDB도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50km/h의 속도로 90도 방향으로 차량을 측면에서 충돌을 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제 측면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측면 자체에 대해서 강성을 저희가 시험 후에 확인을 하고요. 나아가서 아까 보셨겠지만 저 안에 타 있는 더미가 있는데, 저 더미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싼 거는 뭐 2억에서 3억까지도 하고요. 비싼 거는 뭐 12억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이제 더미의 각 부위에 센서들이 달려 있고, 이 센서들을 통해서 이 더미가 충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다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의 센서를 통해서 승객 상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내부에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 내장재에 있어서도 지금 저 노란색으로 칠한 게 이제 보시다시피 도어 트림입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어 트림, 암레스트, 뭐 도어 로어 트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부분이 혹시나 깨지게 되던가 파편이 튼다던가 해서 2차적인 승객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면은 이제 승객이 다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차종 같은 경우에 마침 이렇게 도어 트림이 조금 깨져 나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도어 트림 깨지는 거를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냥 도어 트림을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도어 트림이 실질적으로 저 더미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도어 트림을 딱딱하게 만들면은 이제 딱딱한 부분이 이제 더미를
뭐 실질적으로는 승객이겠죠. 승객을 때리면서 상해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딱딱하고 적정선에서 물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소 내에서 최소한 5개에서 6개의 팀이 엮여 있고요. 이 팀들과 항상 이제 엄청 이게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제 가끔은 제 의견대로 했다가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거를 확인할 때도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 도어 트림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5mm에서 7mm, 뭐 10mm 뭐 이런 식으로 리브를 세우자고 하는데 이 밀리미터 단위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당 문제를 개선을 했고 확인 시험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차량 개발을 완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시험과 개선 작업을 통해서 차량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최종 공인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본 게임이죠. 뭐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네,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결국 고객들이 공식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저희의 안전은 공인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원들이 정말 공인시험 가면 긴장하게 됩니다. 공인시험 기준을 넘기 위해서 개발 과정에서 성능 마진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단계별 개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공인시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공인평가를 진행하는 곳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현지 사전평가도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꼭 공인평가를 하게 되면 개발 중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꼭 한두 개씩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은 이 남양에서 했던 개발 평가들과 현지 시험소에서 하는 사전 평가 혹은 공인 평가 간의 편차가 정말 큰데요. 정말 저희가 과장 없이 이 편차 요인에 대해서는 정말 십수가지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차량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각 시험소마다 다른 노면의 상태, 뭐 노면의 마찰력부터 해서 기울기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온도, 습도까지도 이제 프로토콜에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더미의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큰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책임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전 시험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 공인 시험 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다시 개선을 하고 최종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인 시험에서 징크스가 있는 연구원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김동현 선수 아시죠? 시합 때 꼭 빨간색 속옷을 입거든요.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가 전에 입었던 속옷을 안 갈아입는 분도 계세요. 네, 이건 좀 비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책임님께서도 혹시 그런 징크스가 있으신지? 네, 저는 공인 시험에 제가 가진 옷 중에 좀 멀끔한 옷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갑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죠. 다들 오늘 제가 피플앤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고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새벽에 공인 시험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온 겁니다.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네. 네, 정말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할 건 없지만은 저는 종교가 딱히 없어가지고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종교 대통합을 해서 시험 전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정말 항상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뭐 알라신까지 가끔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고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가장 힘든 건 공인 시험이 모두 진행된 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개선해서 공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공인 시험뿐만 아니라 개발 중에도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이제 1000분의 1초의 영역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면 저희는 시험 영상 그리고 더미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영상의 경우에는 1ms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영상을 받고 더미의 데이터도 1ms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시험은 1초 내에 꽝 하고 끝나지만 시험팀은 1초 내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
1ms 단위로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15mm의 목이 꺾였나 아니면 17mm에 꺾였나, 그리고 이게 20mm쯤에 스티어링 컬럼이랑 가슴이랑 이렇게 압박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아니야 22mm인 것 같아. 뭐 이런, 사실 누가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며칠씩 토의하기도 합니다. 네. 안전이 자동차의 역사를 함께해온 분야다 보니 어느 정도 뭐 케이스들이 많고 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또 영역들이 많아서 알 수 없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험도 계속 바뀌고 진화하고 있어서 정말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이죠. 네. 네, 정말 저도 이 미지의 영역이라는 표현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분석뿐만 아니라 개선 과정에서도 이제 조금의 변화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히 정말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에어백에는 이제 화약이 터지고 난 후에 압력을 줄이기 위한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에어백이 너무 딱딱하던가 너무 물렁물렁해지던가 이렇게 휙휙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멍의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따라서 이제 이 밀리미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손톱만한 크기라서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지만은 이 밀리미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이 시험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 차이가 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니까 새삼 저희 안전 성능 업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직무를 담당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 아닌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회사 내부의 눈높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시험들도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발맞춰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저희는 이제 각 기관에서 정해준 테스트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사고 모드를 고려한 차량 개발 업무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면 충돌 후에 2차적으로 측면 충돌이나 정복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다양한 충돌 모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사고에서도 승객이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신개념의 뭐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안전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개념의 안전장비 개발에도 저희가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에어백 등과 같은 이제 구속 장치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차 충돌 시험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대해서 실차 시험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해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차량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해석 모델과 이제 특정 더 나아간 발전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사고 후에도 이제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삶의 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짧게나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를지라도 저는 제가 저에게 한 번쯤 안전한 차를 개발하느라 고생했다고 좀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 늘 생각해왔지만 앞으로는 고객들이 더더욱 저희가 개발하는 성능을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히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맛집들 보면은 이런 모토로 좀 만들어가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심지어 가족분들까지 저희 현대 기아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타고 다니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도 충돌 시험을 수차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돌 이 안전에 대해서 더 둔감하고 역설적이지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안전한 차량을 만들 거고요. 사실 과거에는 차량 사고에 있어가지고 승객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지만은 현재는 이제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사고 후에도 후유증이 없고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드리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자동차가 이제 단순 이동 수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여기 계신 모든 현대자동차 임직원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값진 이야기 나눠주신 두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Q&A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직원분.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규입니다.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안전보다는 편의가 더 와닿는 기술이긴 한데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시험 업무를 하다 있다 보니까 시험 업무가 이제 공인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시험 평가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차랑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그 추돌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과거에 이제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한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 선행팀에서 일단 자율주행 시험 쪽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하는 충돌들은 자동차가 중간에 서거나 이 방향을 비틀거나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드들이 없었는데 이 선행 단계에서 그런 자율주행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차량이 반응하는지, 그랬을 때 그 조향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드들까지 어떤 모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시나리오에서도 승객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제가 이제 책임님과 연구원님 발표를 들으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함께 보고 있었는데 특히 오늘 발표 같은 경우는 댓글로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현장에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보호와 중량 절감을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충돌 시 알루미늄 바디 파손 시 리워크 방안 그리고 상당한 수리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대응이 되고 있는지, 만약 대응이 되고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꽤나 전문적인 이야기여가지고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전기차를 제가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G80 EV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바디가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개발하면 이제 아무래도 스틸보다 그 보험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구가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런 저속 충돌 부분에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고속 충돌에서 그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변형이 잘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거지, 이 변형간 차를 다시 원복시켜서 다시 타게 한다.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평가를 진행하긴 하는데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겠죠. 네, 좋은 답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민 연구원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전 신청회 때 받았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충돌 개발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 가지로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요 충돌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하나의 단어만 고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요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편차라는 단어가 조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편차라는 게 사실 이제는 저희가 기술이 많이 축적됐고 데이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뭐 편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 편차 시험 후에 데이터를 보고 편차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적절하게 개선이 진행돼서 개발이 잘 되지만 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편차를 만약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내용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도하게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차 조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편차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좋은 발표 보여주신 두 책임님과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김홍중 책임님과 신동민 연구원님을 모시고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앞에 계신 두 분 외에도 모든 직원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어나가 여러분의 스토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이혜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